아, 지훈이 망했대. 우리가 좀 챙겨줘야지. 지움이다.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의 바이피룸에서 오랜만이야. 터져나온 그 말은 제 삶의 자존감을 단칼에 베어버린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45살 이지훈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중견기업 과장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0년 만에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밤이 될 줄 몰랐습니다. 동창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묘하게 불안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아울렛 세일 코너에서 산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고 집에서 낡은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바이피룸으로 안내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동창 1. 지훈이다. 오랜만이야.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제 옷차림과 낡은 구두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최수철이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제 명품 수트에 롤렉스 시계를 찬 그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수철, 야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VIP 코스로 예약했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최수철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창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최수철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최수철, 그나저나 야들아, 다들 쳐가는 엇. 우리 장인어른은 모 건설사 회장이시다. 이번에 강남 재개발 건 때문에 골치 아프시단다. 그 말을 시작으로 동창들이 하나둘 자신의 처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병원장 사위고 누구는 법조계 집안 사위라는 이야기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수철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최수철, 야 지훈아, 니네 장인어른은 뭐 하시는 분이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지훈, 그냥 은퇴하시고 집에서 쉬셔. 평범한 분이야. 최수철, 연금으로 생활하시나 보네. 야, 요즘 과장 월급으로 처가까지 챙기려면 힘들겠다. 그래도 뭐,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버티면 좋은 날 오겠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수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수철, 야들아, 지훈이는 처가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좀 챙겨줘야겠다. 여기 음식 비싸니까 너희들 배부르다고 남기지 말고 포장해서 지훈이 가져가라고 하면 되겠다. 동창이, 수철아 그건 줘. 최수철, 이런 음식 못 먹어봤을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랑 애들 먹으라고 싸주면 좋지? 어차피 남을 건데. 다들 알겠지? 그 말과 함께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임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핸드폰을 켜자 단톡방에는 제가 없는 단체 사진과 조롱 섞인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고 장인어른께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장인어른은 평소 검소하고 조용한 분이셨고 저와 아내에게 간섭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서방. 동창회 재밌었나?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투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차마 오늘 있었던 치욕적인 일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지훈, 네, 장인어른.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표정을 자세히 살피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거울을 보니 붉게 충혈된 눈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최수철, 야들아, 다음 달 내 생일인 거 알지? 청담동 루미에르 예약했다. 지훈이도 꼭 와라. 회비는 내가 낸다. 다른 동창들이 일제히 찬양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거절하면 역시 쫄았네. 가난해서 못 오나 보내라며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서방. 표정이 왜 그래? 또 동창회 있나? 장인어른께서 언제 오셨는지 제 등 뒤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화면을 감췄습니다. 이지훈. 아닙니다. 그냥 친구 생일이라는데. 장인어른, 양복 하나 새로 해 입고 가. 자네 입는 거 너무 낡았어. 이지훈.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제 것도 아직 멀쩡해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장인어른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의 동네 할아버지가 아닌 무언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인어른은 평소 잘 쓰지 않던 서재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여보세요. 김 회장. 나 김진태야. 그래, 잘 지냈나? 다름이 아니라. 자네 혹시 성원건설이라고 아나? 그래, 최수철이라는 애가 대표로 있는. 거기 좀 알아봐줘. 아주 낱낱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회장. 평범한 은퇴 노인인 장인어른이 회장님이라 불리는 사람과 하대하며 통화를 하다니. 목소리 톤도 평소와 달리 위엄이 넘쳤습니다. 도대체 장인어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인어른께서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장인어른, 이서방. 앉아보게. 그 친구 이름이 최수철이라고 했지. 이지훈. 네. 그걸 어떻게... 장인어른, 내게 거짓말할 생각 마라. 자네가 밖에서 무슨 취급당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누가 자네를 힘들게 해? 장인어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망신, 단톡방 조롱, 가난한 처가라고 무시당한 일까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알았다. 그놈 건설사 대표라고 거드름 피운다지. 내가 그 버르장머리 고쳐주지. 이지훈, 장인어른,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피하면 됩니다. 장인어른,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가족이 무시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가장은 없어. 나만 믿고 따라와. 장인어른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 보는 거대한 카리스마를 느꼈습니다. 이틀 후 장인어른께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한번 읽어봐라. 서류에는 성원건설 기업 정밀 분석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용등급 D, 부채 비율 600%,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50억, 은행 대출 연체중.
최수철이 그토록 자랑하던 회사는 것만 번지르르한 깡통 회사였고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이지훈, 장인어른, 이게 정말입니까? 수철이는 곧 상장한다고. 장인어른, 상장. 사기꾼 놈들 수법이야. 투자금 끌어모아서 야반도주 하려는 거지. 내 친구인 태평양투자증권 회장한테 부탁해서 받은 자료다. 정확해. 이지훈, 장인어른,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장인어른, 이제 말할 때가 됐구먼. 나 30년 전에 한빛그룹 전무였네. 그룹 기조실장만 10년을 했지. 한빛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입니다. 장인어른이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인어른이 굴지의 재벌 총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숨겼는데 내 사위가 무시당하는 꼴은 못 보겠어. 이번 최수철 생일 파티, 나도 같이 가마. 가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놈한테 진짜 어른이 뭔지 보여줘야지. 장인어른은 안방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트케이스를 꺼내셨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영국제 양복이 나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관리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파텍 필립 시계를 꺼내 차셨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자네 입어. 내가 아끼던 건데 자네한테 딱 맞을 거야. 장인어른은 제게도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건네셨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장인어른은 더 이상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물의 포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이 서방, 어깨 펴 자네 뒤엔 내가 있어. 아무도 자네 무시 못해.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검은색 대형 모범 택시에 올랐습니다. 마치 회장님 차처럼 뒷좌석은 넓고 안락했습니다. 장인어른, 가자. 청담동으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 최수철이 깔아놓은 판을 장인어른과 제가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사기꾼의 가면을 벗기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잠시 후 청담동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수철과 동창들이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차가 멈춰 서자 그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이지훈, 독백 기다려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청담동 레스토랑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내린 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영국제 맞춤 슈트에 은발을 말끔하게 넘긴 장인어른의 모습은 마치 영화 대부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저도 내렸습니다. 입구에서 낄낄거리며 담배를 피우던 최수철과 동창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드는 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최수철. 이지훈. 너 맞냐? 이지훈. 오랜만이다 수철아. 늦어서 미안하네.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단추를 잠갔습니다. 최수철은 제 명품 수트와 장인어른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극진한 안내를 받으며 예약된 바이피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은 가장 안쪽, 상석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평소라면 최수철이 앉았을 자리였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최수철, 저기, 지훈아, 이 어르신은 누구셔? 되게 있어 보이시는데?
최수철이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지훈, 우리 장인어른이셔. 너희가 지난번에 안부 궁금해했잖아. 마침 근처에 미팅이 있으셔서 모시고 왔어. 장인어른, 반갑네. 이 서방장인 되는 사람일세. 자네가 수철인가? 이 서방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사고 싶어서 왔네? 안께.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수철은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고 구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나오고 와인이 돌자 최수철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허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최수철, 어르신, 제가 성원건설 대표입니다. 요즘 강남 재개발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네요. 하. 장인어른, 호. 건설사 대표라. 대단하구먼. 장인어른이 짐짓 감탄하는 척하자 최수철은 신이 나서 침을 튀겼습니다. 최수철, 야들아, 내가 고급 정보 하나 준다. 우리 회사 곧 코스닥 상장한다. 지금 주식 사두면 1년 뒤에 10배는 뛴다. 너희니까 내가 특별히 내 지분 좀 나눠주는 거야. 동창들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몇몇은 벌써 얼마를 투자하면 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테이크를 썰며 장인어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장인어른은 와인 잔을 흔들며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냥감이 더 깊숙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사자처럼요. 장인어른, 저기, 최 대표. 장인어른이 나직하게 최수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최수철, 네, 어르신. 투자 관심 있으십니까? 제가 특별히. 장인어른, 자네, 신용등급 D등급인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건 내 평생 처음 듣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나? 순간, 룸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최수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최수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장인어른, 성원건설. 부채 비율 600%에 작년 적자 50억. 올해 상반기에도 하청업체 대금 못 줘서 소송 걸려 있더구먼.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해. 감옥이 아니라. 장인어른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하게 팩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수철에게 쏠렸습니다. 최수철. 아니, 어르신이 뭘 아신다고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저 무시하세요. 최수철이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지셨습니다. 장인어른, 내가 뭘 아냐고. 글쎄, 자네 회사를 실사한 태평양투자증권 회장이 내 친구라서 좀 아네만. 명함을 확인한 동창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창. 한빛그룹. 전무이사 김진태. 아, 이거 진짜야. 우리나라는 5대 그룹 그 한빛. 장인어른,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 내 말 한마디면 자네 회사 대출 연장 막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 이미 내 후배인 은행장들에게 전화 좀 돌려놨네? 자네 사기 행각. 오늘부로 끝이야. 최수철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 꼴을 감상했습니다.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최수철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의 거만함을 싹 잊은 듯 의자에서 내려와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수철, 전무님. 아니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귀한 분을 못 알아봤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마는 바닥에 닿을 듯했습니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 그의 회사는 내일 당장 부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최수철, 지훈아. 친구야. 네가 장인어른께 말씀 좀 잘 드려줘. 응.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 와서 친구 타령을 하는 그 꼴이 역겨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가관인 건 동창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최수철의 말에 맞장구치며 투자하겠다던 그들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동창 1. 야 최수철. 너 진짜 나쁜 놈이네? 우리한테 사기를 쳤. 친구 돈을 등쳐먹으려고 해. 동창 2. 지훈아. 나는 처음부터 쟤 좀 이상하다 싶었어. 역시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내가 한 잔 따를게. 그들은 앞다투어 제게 다가와 술을 따르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들의 비굴한 미소.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그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따라준 술을 마시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룸 안의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장인어른, 최 대표, 그리고 자네 친구들.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걸세.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힘들지. 장인어른의 시선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장인어른, 내 사위가 돈이 없다고 무시했나? 이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게 내가 이 사람을 사위로 삼은 이유고. 자네들처럼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들과는 달라. 앞으로 내 사위 건드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두겠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욕설보다 강력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품격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가자. 이서방. 여기 음식 맛이 떨어져서 못 먹겠구먼? 이지훈, 네. 장인어른. 우리는 미련 없이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최수철이 지훈아. 어르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 제 어깨를 짓누르던 열등감과 패배감이 그 발피름 안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로비에 나오니 지배인이 달려와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이제 세상이 저를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후 저는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 때문에 조용히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훈,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이런 꼴을 보여드렸네요. 장인어른, 아니네. 자네가 못난 게 아니야. 세상이 못된 거지. 이서방, 가족이 뭔가. 서로 지켜주는 게 가족이야. 자네가 힘들면 내가 나서고, 내가 늙고 힘없어지면 자네가 나를 지켜주면 되는 걸세. 장인어른의 따뜻한 손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분을, 그리고 내 가족을 평생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성원건설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최수철은 투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앵커, 강남 재개발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건설사 대표 최모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는 최수철의 모습.
불과 몇 달 전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떵떵거리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 양복 대신 푸른색 수의를 입게 된 그를 보며 저는 씁쓸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니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저 사기극의 피해자가 되었을 테니까요. 최수철의 몰락 소식이 전해지자 제 핸드폰이 불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파티에 있던 동창들입니다. 메시지. 지훈아, 잘 지내지? 우리 밥 한번 먹자. 장인어른께 안부 전해드리고. 메시지. 너만 빠져나간 거 진짜 다행이다. 역시 너는 성견지명이 있어. 그들은 최수철에게 당할 뻔한 화풀이를 하거나 제 장인어른의 인맥을 이용해 보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나가기와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지훈, 독백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잘 나갈 때 꼬이는 파리가 아니다. 저는 그들과의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제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관계들이었으니까요. 장인어른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명품 양복과 시계는 장롱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고 다시 낡은 점퍼와 편안한 바지를 입으셨습니다. 이지훈, 장인어른, 덥지 않으세요? 시원한 물 좀 드세요. 장인어른, 이 서방 왔나? 화단에 꽃이 좀 시들어서 물 좀 주고 있었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옷이 낡았다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힘은 과시하지 않을 때 더 빛난다는 것을 장인어른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화려한 코스 요리도 비싼 와인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아내, 여보,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이지훈, 좋았어. 요즘 일할 맛 나네. 장인어른, 많이들 먹어라. 서로의 눈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이 시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끼리 만족하고 아껴주는 이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지훈, 독백 나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는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내 뒤에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남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은 그대로지만 거울 속 남자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겉모습 때문에 혹은 가진 게 없다고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기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들이 매기는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의 당당함이 곧 명품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저 이지훈이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